진짜 궁금한 이야기만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이야기더. 자, 오늘은 정말 국내 최고의 찐 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두 분이나세요? 네. 두 분, 옆에 한 분 계시고. 한 분이 아니고? 아, 약간 명콤비시니까. 네. 아유, 사랑하는 후배. 아, 예. 이용재 아니,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 기자는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어요. 이 기자. 예. 이 기자. 예. 네. 아, 접은 적이 없는 기자, 이 기자. 또 우리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42만에 찍으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이제 100만 100만 또 가는 찍으시러, 날이니까 네. 기대가 큽니다. 그죠. 백만 찍으러 또 이용자 센터장님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고, 네. 네. 우리 조하훈 박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조한범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을 유튜브로 견인한 게 바로 조한범 TV. 오, 유튜브 아, 세계로 예. 끌어들이신 게. 아, 예, 예. 오. 제 소속사나 마찬가지. 소속사 사장님. 예. 약간 SM 같은 7대3. 느낌. 네. 7대3. 아니, 사실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야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거치면서 아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잘 나가셔서 저희가 너무 모시기 어려웠으나 또 이렇게 간곡하게 또 요청을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예. 또 이야기 더. 예. 또 저희 또 고정 멤버셔서 나오셨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을 때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이란과 미국이 드디어 종전에 이르렀고 네. 박사님 MOU 보셨죠? 예, 봤어요. 오늘 일단 한마디로 평가하면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이러려고 전쟁했니? 음. 이러려고 전쟁했니? 이러려고 했냐? 그럼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트럼프 대통령 부모님 예. 계셨으면 회초리 맞았을 거예요. 오. 아, 진짜로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물론 네. 제가 좀 심하게 말했던 거고 이란도 더 이상 이제 핵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자, 그러면 몇 점짜리를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요, 미국 입장에서요, 아니면 전체적인 글로벌한 입장에서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인 총평은 말씀드렸지만 이러려고 전쟁했네. 이러려고 했네. 이란 입장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실수다. 이번 전쟁. 실수다.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 예, 괜히 예. 건드렸다. 그리고 이란은 속으로 웃어도 된다. 음. 속으로 웃어도 된다. 어. 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원했던 건 하메네이라는 이란 지도부를 죽였잖아요. 예. 이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정권 교체해서 석유 이란 미국 가져가고 비핵화 선택하는 정권 세우고. 그런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도돌이표로 핵 문제 해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2015년 그렇게 본인이 욕했던 JCPOA 이란 핵합의 그러니까요. 보다 나은 게 없어. 오히려 그거보다 못하다는 평가들도 나오던데요. 왜냐? 예. 2015년에는 없던 예. 3천억 달러 이란 재건기금이라는 보너스가 터졌잖아요. 잭팟이 터졌잖아요. 네네. 이건 2015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를 이쁘게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60일 동안 네. 60일 동안 이제 협의한다. 그런데 앞에 나온 건 3천억 달러 펀드가 생겼잖아요. 협의는 다 60일을 미루고. 3천억 네.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란 경제에서. 그리고 원래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곁에서도 보면 자기 돈 안 써요. 자기 돈을 안 쓴다. 그러니까 3천억 달러 네. 뭐 준다 그래도 그거 트럼프가 주는 거 아니고 다 이제 국가들한테 뭐 모으라 그래가지고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부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다 해외에 동결됐던 뭐 이란 자산들 이런 거 풀어주는 것 뿐이고 그렇죠. 트럼프가 뭐 별도로 미국이 돈을 내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예. 그냥 자기는 그냥 이제 이겼다 선언하고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 로이터 통신인가요? 보도에 우리 기업도 거론이 되나 봐요? 그럼요. 우리가 또 예. 나름 봉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가요? 보면. 예. 이게 뭐 돈도 많이 버는 좀 거 위험수위 같고 발언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와가지고 우리 평택 미군기지 그거 보고 그다음에 또 삼성 공장 이런 거 비행기에서 보니까 야 저거 뭐냐 이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죠. 아. 평택 기지 미군 기지만 봐도 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지거든요. 그리고 잘 돼 있잖아요. 오. 가장 최근에 지은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한국이 이게 좀 뭐가 좀 뜯어먹을 게 좀 있구나. 그러면 관세 뭐 네. 그다음에 반도체, AI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있고 작년 10월에 왔을 때 또 왕관까지 씌워줬잖아요. 이 트럼프한테 왕관 씌워준 데가 그 없죠. 경주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의 참여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박사님? 또 정부 관계자들이 보니까 예. 봉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희석을 시켜주시네. 봉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간다가 봉 되겠어요? 그렇죠. 행복해요. 말씀 좀 조심하세요.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이라서 행복해요. 네, 아니 뭐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봉인 국가는 예. 뭐냐? 한국, 일본, 대만, 음. 유럽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네네. 나토, EU. 그러니까 이 한국, 일본, 대만은 트럼프 눈에 우리 그랬잖아요. 한국 보고 ATM기라고. 한번 선거 때. 그렇죠. 네, 네. 옛날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의 특징이 뭐냐면 수출 국가예요. 기술력으로.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 여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바로 딱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어요. 네, 네. 한국, 일본, 대만은 돈 많은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치고 예. 사고는 자기가 치고 황당한 거예요. 누가 전쟁하랬어요? 네. 전쟁해가지고 지금 저 이부제로 차도 못 갖고 다녀요. 그 주부들 쓰레기 봉투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예. 가정에서. 그 피해 미국이 보상하나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뒤치다거리 누가 하느냐? 동맹 등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게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농반 진반 아무나 봉 얘기했는데 그만큼 트럼프 머릿속에는 한국이 돈 많은 네. 국가, 수출이 강한 나라. 네. 그런데 그 한국 등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대만하고 일본도 같이 들어갔어요. 아. 왜냐? 한국, 대만, 일본의 특징이 또 뭐냐? 호르무즈가 바로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여기 호르무즈의 생명줄, 네. 원유 빨대 된 나라들이 있지 돈 내야 될 걸 이 얘기예요. 내야 될 걸. 네, 우리로서는 참 괴롭죠. 왜 지가 사고 쳐? 누가 전쟁하랬어? 예, 네. 그럼 사고 친 거 피해받은 거 보상은 안 해줘? 뒷자리는 이제 돈은 내야 돼. 안 낼 수가 없어요. 청구서가 슬슬 날아오겠군요. 이미 왔어요. 예, 이미 왔습니다. 근데 뭐 아직 어느 뭐 기업이 참여한다 뭐 이런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벌써부터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제 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중동 이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어떤 전후복구 사업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후복구라는 게 사실 전쟁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몫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배분이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결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복구, 심지어 이제 러시아 전후 복구에서도 우리 기업이 또 참여해야 되는 거, 그건 푸틴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도 이제 그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또 중동 국가들 그 전후 복구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전부 그 철저하게 그 기여분에 따라서 나눠 먹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인프라 시설, 뭐 철도나 항만, 도로 이런 거 망가졌잖아요. 네. 이거를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 PM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계 진행하는 쪽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설업체 이런 쪽이 우리가 거의 세계 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여를 원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현명하게 좀 이용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청구서라면 현명하게 이용을 해야겠다. 피할 수 없는 청구서인데 지금 어떤 또 숨은 그림이 있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리는 돈 안 내? 동맹 등쳐서 돈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트럼프는 오매불망 자나깨나 석유거든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이란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매불망 석유를 원하는 트럼프가 대한민국 뭐 무슨 오일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란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걸 눈뜨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그래요. 자, 미국 정부는 돈 안 낸다 그러지만 미국 민간 기업도 돈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 기업들은 트럼프가
노른자에는 이 미국 기업들이 다 먹게 해줄 가능성이 있죠. 또 그건 또 자국의 이익에 맞게. 그렇죠. 그럼 이란은 그러면 그걸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왜? 어차피 이제 전쟁이 끝났고. 네. 자, 이게 왜 처음에 제가 이러려고 전쟁했느냐면 이란은 지금 과거와 다르게 이번 전쟁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알라신 이랬는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 입만 열면 동결자금 해지죠. 입만 열면 돈이에요. 네. 이란도 경제가 전쟁 끝나면 핵심이라는 걸 알거든요. 예. 자, 이란의 동결자금 풀어줘. 이란에 대한 제재 풀어. 그 다음에 원유 수출시켜줘. 네. 여기에 3천억 달러 돈이 들어와. 그러면 이란 정권은 이제 생명력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과 손을 잡죠. 그래, 들어와. 미국이 투자한 인프라를 미국이 전쟁으로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또 이익의 논리에 따라. 그러니까 네. 이 예. 두 검은 속셈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이란의 가능성이. 신정 제재와 미국 석유 예. 기업들이 손을 잡고 네. 이란은 친미 국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요. 아. 이란 사람들이 저도 유학할 때 예. 소련에 유학할 때 이란 애들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아. 굉장히 계산 빨라요. 그런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예. 예.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아. 굉장히 셈법 많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게 좋은 쪽에서 좀 비슷해요. 네. 근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애국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할 때 하면 코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란하면 뭐 그냥 예. 이제 뭐 이란 분들도 댓글 다실 수 있어요. 네, 다 다르셔야 돼요. 이란은 뭐 무조건 그냥 그 이슬람의 예. 종교 아니에요. 아. 아니 그 거대한 페르시아 거대한 전통의 뿌리가 연연히 흘러오는 네. 이란은 이러면 또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또 욕먹는데 주변에 있는 석유로 갑자기 부재된 나라하고 달라요.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렇군요. 이란 분들 보셨죠? 아니 박사님 설명 딱 들으니까 진짜 뭐 전쟁은 끝났어도 이제 돈을 두고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특히 우리도 이제 만약에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네. 우리 역시도 우리 이익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드네요. 눈 뜨고 네. 코베갈 그 그렇네요. 상황 예. 돈은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문제도 없다. 있고. 예. 그러나 낸 만큼 이상을 받아와야 그렇죠. 또 우리 코리안이거든요. 잘 챙겨야 잘 챙겨야 되겠네요. 돼요. 정신 그러니까 바짝 차려야겠다. 100일간의 이란 예. 전쟁을 보면은 네. 결국은 제가 보면 호르무즈로 시작해서 호르무즈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급이 네. 많이 차이가 나는 네. UFC 경기인데 예. 이란은 어떻게 틈을 보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네. 초크 포인트를 딱 잡은 거예요. 아. 그리고 시종일관 그냥 아무리 뭐 때리고 뭐 반격을 하는데도 그냥 잡고 네.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 이 체급도 크고 기량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미국이 네.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이 정도면 일단 좀 얘기해. 이것만 풀고 좀 얘기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면 호르무즈를 푼다고 얘기는 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장 푸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자유항행을 하다가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는 없으면 약간 통일력 이란 좋아할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부터는 통행료 받고 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프로토콜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 네. 아마 미국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은 그게 아니야. 60일 동안 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완전히 네. 장기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해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런데 결국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조금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종일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전쟁 초기부터 얘기한 게 뭘까? 돈이에요. 네. 전쟁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지고 있는데 전쟁 배상금 내놓으라고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한범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이란 사람들이 아니면 혁명 수비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조 원의 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2,000척 중에서 상당히 빠져나왔다 그러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그 선박들 뭐 20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배당 한 원래 30억 그랬었죠. 예. 이렇게 예. 받으면 그게 한 6조 원 일단 좀 챙기는 거고요. 네. 다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돈 예. 챙기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뭐 2,400억 불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전후 배상금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 이번 네. 전쟁은요. 네, 박사님. 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다윗이 이란 약간 이상한 이스라엘 저 유대교로 이란이고 뭐 체급으로만 일단 체급으로 비교하면. 골리앗인데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싸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로 이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이번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 링에서 붙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중요 부위를 딱 잡았어요. 호르무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란을 때리면 때릴수록 네네. 다윗은 그 중요 부위를 더 꽉 쥐는 거죠. 그럼 골리앗이 놔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서 중요 부위는 목이죠. 네. 목이 급소. 예.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요 부위를 더 꽉 잡는 거죠. 그럼 골리앗은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놓고 얘기하자. 놓고 얘기하자.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그 SNS에 뭐라고 써있어요? 네네. 배들이여 이제 엔진을 켜라. 마지막에 석유를 흘러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르무즈heb이 바로 최대 약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약점이 이번에 그냥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치? 맞아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업자득인 게 바로 하메네이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첫날 죽였잖아요. 네. 하메네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란도 선을 안 넘었어요. 호르무즈를 안 건드렸습니다. 네. 근데 하메네이를 죽여버리니까 이란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가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 이란도 놀란 게 뭐냐? 이란이 호르무즈heb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봉쇄할 때 전 세계가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 다 알게 됐어요. 예, 그냥 이란이 전 세계. 뭐 예. 호르무즈헤브 통행권 주세요. 줄 필요 없어요. 이미 가졌어요. 그쵸. 강도가 골목에서 경찰한테 나의 통행권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언제 공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초기에는 그거 그냥 허세 부리는 건 줄 알았잖아요. 이란 그렇죠. 이슬람 혁명 속에다 네.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허용하지 않겠다. 호르무즈heb을 흘러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아니 저 녀석들은 시컨 얻어맞고 지금 음. 최고 지도자랑 다 몰살당한 상황에서 뭐 저런 허풍을 떠나야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게 이제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박사님도 그럴 줄 몰랐죠. 이렇게까지 뭐 이란이 버틸 줄. 그게 바로 이제 호르무즈였던 거죠. 지금까지 70년대 오일 네. 쇼크 때는요. 네, 네. 유가가 400% 뛰었어요. 그때도 호르무즈heb은 봉쇄 안 됐었어요. 그 어느 경우에도 호르무즈heb이 봉쇄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란이 봉쇄할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뭐냐? 바로 막가파를 만든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네. 이란 지도부 40명을 첫날에 다 폭사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공무회의 하는데 네네. 거기에 폭탄 떨어뜨려서 대통령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제 볼 거 없어.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 지나가는 배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전쟁은 서로 퇴로를 열어주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란의 테러를 막아버리니까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테러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통제권을 60일 끝나면 갖는다 안 갖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가졌다는 걸 다 이미 알았어요, 가졌고 전 세계가. 60일 이후엔 통행료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거는 못 받습니다. 왜냐? 아. 이 14개 MOU항에 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는다 그래 있거든요. 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예요. 네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이 5나라가 이란의 호르무즈에 통행권을 준다? 절대 불가. 아. 자,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네네. 바레인이 있고 바레인에는 미국 5함대의 기지가 있어요. 그럼 미국 함정들도 호르무즈 드나들거든요. 네네. 그럼 얘네들도 이란의 통제력에 굴복해요? 자, 그 호르무즈의 안쪽에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 음. 나라들이 모두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통행을 하는데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한다?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이란에 다 돈 바치며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국제해양법에도 위반되고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란이 싸워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고집하면 우리도 함정 보내야 돼요. 음.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모든 나라 함정들이 가서 그 호르무즈를 지킬 텐데 네. 그럼 이란이 이 전 세계와 전쟁을 합니까? 예. 그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건 또 안 되네. 안 되니까 예. 지금 뭐냐? 이란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통제권 가졌다는 거 알았어요. 네.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란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다. 약간 교묘하게. 바뀌었어요. 왜냐? 다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 봉쇄할 수 있다는 거 알았고
그 능력을 부여한 건 누구라고요? 트럼프예요. 아니 사실 이용종 센터장님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게 된 그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이란 핵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그냥 뭐 희석하는 네. 그 조건에서 합의가 됐어요. 저는 뭐 이 희석이란 단어도 뒤늦게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결국은 우라늄이 사실 천원 우라늄에는 핵물질이 0.7%밖에 없거든요. 네. 우라늄 235. 그런데 235하고 238이 이제 섞여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 왜 사진으로 맨날 보면 알루미늄 통 이렇게 긴 거 나오죠. 연통 같은 거.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데 예. 그게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예. 무거운 우라늄 238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고 가운데 저거 좀 말씀하시는 가벼운 거죠? 그 김정은이 얼마 전에 가벼운 나왔던, 예. 235는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쏙쏙 집어내가지고 이제 이걸 농축을 하는 거예요. 점점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뭐 한 60% 이상 되면 아주 고농축이고 네. 점점 이제 그게 뭐 90% 이상은 무기급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60%잖아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440톤, 이란이 갖고 있는 게 예. 440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천원 우라늄급의 0.7%인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이제 계속 섞어서 예, 예. 농도를 낮추는 그런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란이 이제 제출을 하면은 네. 그거를 뭐 러시아로 가지고 간다 해외 아니면 미국의 그 기지로 가져가 가지고 해체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이제 MOU에는 보면은 이란 내에서 외부에서 들어가 가지고 희석을 하는데 이 희석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입회한 가운데서 이제 희석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어쨌든 이란이 이행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네, 다른 부분에서 많이 지금 얻었고, 네. 또 특히 이 우라늄 물질을 이제 희석해서 뭐 트럼프는 유클리드 더스트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폭격했으니까 그게 먼지가루처럼 됐으니까 깊숙이 파묻혀 있는 거 빼가지고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건데, 희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타임에 만약에 이란이 또 그런 것들을 합의를 위반하고 했다가는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세 곳 기지 두드려 맞았고 2월에 또 전쟁하면서 두드려 맞았는데 다시 한번 얻어맞는다 이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제 말짱 도루묵 돼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좀 이행을 해 나가면서 다른 실리를 좀 챙기죠, 이제.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대요. 그래요? 저희 또 뭐 영어 자막도 있어요. 예, 그분을 위해서 좀 변호를 또 해주지 않겠어요? 예. 자, 아까 그 우라늄 농축하는 기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얼마 전에 김정은이 자기 저희 갔다 저게 왔죠.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이 기자님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천연 우라늄이 235가 있고 238이 있는데 분열은 235가예요. 238은 분열을 안 해요. 그게 235가 0.7%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랬죠. 전체. 예. 근데 그게 또 뭐냐? 우라늄 광석 안에 우라늄이 0.1에서 0.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0.1에서 0.5% 중에 또 0.7%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만한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원심 분리기가 고속으로 돌아가요. 저 원통 안에서. 그럼 저 위에 얇은 파이프 라인이 있죠. 위에. 그게 뭐냐면 고속으로 돌아가서 농축이 되면 이걸 뽑아내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저 옆으로? 예. 그럼 그게 계속해서 농축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쪽은 또 맞냐? 이거는 지금 병렬이에요. 여러 개를 돌려서 계속 저 다음 단계로 계속 모여서 저 위에 가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엄청 원시적인 거예요, 그죠? 원시적인 거예요.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저게 한 8,000개 정도 돌려야 1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개 내지 2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힘들어요. 엄청 전기도 엄청나게 들고 진동도 아주 심해요. 저 밑에 베어링이 아주 특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시설은 생각보다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노동집약지고 노동집약지이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찾아내려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자 0.1%가 5%에 또 그 안에 0.7%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를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을 시켜야 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64kg짜리예요.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예. 순도 60% 441kg이거든요. 네네.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걸 90%로 하면 몇 개 나오지? 한 대여섯 개 나오죠.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핵물질이 엄밀히 말하면 네. 없어요. 없어요. 60%를 예, 예. 90% 농축하는데 몇 주 걸린다 이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 순도 60% 441kg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네. 핵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확인한 거예요. 아. 요게 441kg 있죠? 네네. 그럼 이것만 있느냐? 20% 5%도 엄청나게 많아요. 2015년에 이란이 핵 합의할 때 가지고 있던 순도 5% 미만이 무려 10,000kg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순도 20%가 예. 한 200kg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순도 20%는 지금 말한 희석 시켰고, 그 다음에 5% 미만,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계속 네, 농축하면 네. 저렇게 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단계별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98% 정도가 러시아로 보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그때 합의한 네, 게 네. 얘네들 위험하니까 순도 3.67%만 네. 300kg까지만 허용한다.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순도 90%로 핵무기 안 나오잖아요. 네네. 언제까지? 2015년에서 2030년까지.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는 5,060개만 돌려라. 그 정도면 핵무기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게 2015년 합의였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합의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란 내에서 희석 허용해준다. 예. 그럼 그때랑 뭐가 달라요? 그럼 약간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면? 없죠. 오. 그리고 지금 아마 더 예. 합의하겠지만 그때도 2015년에도 러시아로 이전했으니까 예, 예.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제3국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 아주 묽게 희석한 상태로 이란 내에 보관한다로 합의가 될 거예요. 아. 단 조건이 있겠죠. 미 네. 원자력 기구나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감시하에 이 조건은 붙겠죠. 그러면 이란의 핵 문제는 해결됐지만 2015년보다 뭐가 나아지냐 네. 이 얘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이란 그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했을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진전이 없는 소위 말하는 진전 없는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전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보시니까 아, 네. 그럼 예. 이 상태에서 네. 이란이 다시 숨어서 개발하느냐 음. 그건 어려워요. 순도 90%를 농축하려면 단계가 많아야 되고 네, 네. 이 90%를 농축을 해도 예. 기폭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 터뜨리는데 이게 우라늄 235잖아요. 예, 예. 여기 불을 지져도 안 터져요. 오. 이걸 폭발시킬 때는 아주 복잡한 기폭장치가 필요해요. 네. 이 이란은 아직 기폭장치가 없어요. 이걸 개발해도 이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결합을 해서 터뜨려봐야 되고요. 핵실험 이게 또 어려워요. 오.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걸 실어나갈 수 있는 미사일 여기에 장착하는 건 또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장착해도 이란은 ICBM 미국까지 갈 게 없어요. 이거 또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 네. 당장에 미국 위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위협됐다는 거 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짓말이고. 자, 지금 말씀하신 네. 북한으로 와볼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핵무기 막았다는 건 네. 인정합니다. 예. 네. 트럼프 네, 대통령 한 네. 메시지, 네. 조 박사님 메시지. 예. 저기 SNS에 올려주세요. 이야기 더. 자, 북한으로 와볼게요. 예, 예. 지금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핵무기를 만들 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었죠. 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고농축 우라늄탄, 우라늄 농축한 거예요. 네, 네. 이 연료병을 5%까지 농축으로 해서 원자로에 넣어서 쓰죠. 네. 그럼 이때 안에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섞여 있거든요. 이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 239로 전환을 해요. 네. 이게 플루토늄이에요. 그 유명한.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면 이 안에서 분열할 때 형성된 플루토늄이 새로 만들어졌죠. 예. 이걸 끄집어내면 이게 플루토늄 탄이에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네, 네.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235를 64kg 순도 90% 썼잖아요. 예.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을 6.2kg 썼어요. 훨씬 적게 썼죠.
지금부터 이란은 90% 농축 우라늄도 없다고 그랬죠. 네. 북한은 순도 90% 농축 우라늄이 네. 2,000kg 내외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2,000kg? 네. 매년 어. 네, 더 증액을 시켜요. 그다음 오. 플루토늄은 약 100kg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이란하고 이런 비교가 거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자, 두 번째가 네. 더 중요해요. 그럼 이걸 결합시켜서 네. 하는 핵실험을 예. 이란 한 번도 안 했어요. 북한은 2006년부터 17년까지 무려 6번을 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북한이 핵탄두가 비교가 안 되는 네. 수준 아니에요? 북한은 네. 핵탄두가 몇 개 있느냐? 네. 50개에서 100개가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한 말입니다. 예. 북한은 1년에 10여 개의 핵탄두를 생산해내고 있다. 아. 자, 이제 시작이에요. 북한은 ICBM, 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화성 15, 음. 17, 19, 20까지 모두 시험 발사를. 20은 아직 시험 발사 안 예, 했어요. 예. 네. 그러면 ICBM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뭐 있다는 있다는 얘기죠. 얘기예요. 예. 자, 이란 핵 문제랑 북한 핵 문제랑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안 되죠. 이란은 모범생이에요, 북한에 비하면. 아니 근데도 이란을 뭐 희석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 했는데 근데 북한은 뭐라고 말해요? 예. 이란은 전쟁까지 했죠. 하메네이까지 죽였죠. 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래요? 선거하기 전에. 우리 러브레터 주고받았어. 우리 서로 사랑해. 왜 이럴까요? 못 건드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트럼프 알죠. 대통령도? 그리고 건드릴 필요가 없죠. 네. 왜? 이란을 건드린 건 다 알잖아요. 석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석유가 없잖아요. 왜 여기다 힘을 써요? 그러니까 셈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한 이건 안 중요한 거고 네, 네. 트럼프 뇌구조는 석유, 어... 모니터. 이란은 충분히 두들겨 패서 얻어먹을 게 있는 거고 예, 예. 얘는요, 북한은 건드리면 피곤하게 하는 거죠. 뒤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 두들겨 패봤자 석유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원산에 트럼프 리조트 지을까?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 정도인 거예요. 아니 뭐 건드릴 수 없는 수준에 진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이란은 뭐 나쁜 나라하고 뭐 주민들을 학살하고 주민들 많이 죽인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이 더 많이 죽였어요. 핵의 죄를 보면 예. 10배는 100배는 더 나쁜 게 북한이에요. 이게 국제 정치예요. 냉혹한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이제 종전에 이르니까 갑자기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이현수 선생님 보니까 그 사진이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정은 그때 그 사진인데 그럼 저건 뭐예요? 북핵은 난 안 건드리겠다 이겁니까? 1시간 만에 올렸어요. 이제 한 시간 만에. 긍정적인 네. 측면에서 보면은 예. 사실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은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네.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서 그 좋았던 김정은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던 예.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가슴 부푼 즐거운 마음으로 평양으로 돌아갔던 그게 있고 2019년 2월에는 이제 반대였죠. 그 김정은이 뭐 영변의 핵시설 그거 낡았으니까 그거 대충 좀 동결하는 거 이런 제스처하고 대북 제재도 해제하고 북미 관계 개선도 약속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덜렁덜렁 나갔는데 트럼프가 야 그거 말고 너 다른 거 새로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것도 좀 어떻게 얘기해봐 이랬더니 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버어버 하다가 그때 그랬죠. 그냥 갔잖아요. 네, 네. 어떻게 알았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굴욕이었을 거예요. 네. 뭐 그 볼턴 회고록이나 여기에 보면 난리도 트럼프가 아니었다고 김정은을 그러더라고요. 엄청 네. 조롱한 걸로 나오잖아요. 너 예. 열차 타고 왔더라. 그 낡은 열차 타고 60시간 걸려서 네, 네. 내가 전용기로 너 평양 데려다 주고 갈까? 이 최대의 어떤 굴욕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에 대한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올린 게 하노이가 아니라 싱가포르 때 회담 장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저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좀 만약에 트럼프가 하노이 때 예. 그 결렬대 때의 네, 뭐 그때- 헤어질 때 장면이라든가 이런 네. 걸 올렸다면 약간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뜨끔했을 서늘했을 텐데. 텐데 예.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예, 저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나름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달라졌잖아요. 저때 1기 때의 트럼프와 예, 예. 지금 2기 때의 트럼프는 올해만 놓고 봐도 1월 3일 날 새벽부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해가지고 지금 미국 법원으로 압송하고 네. 2월 말에는 이란 알리 하메네이 폭사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쿠바 손본다 그러면서 북한 얘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들은 네. 사실 저거 딱 뜨고 나서 다음은 북핵인가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북한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뭔가 압박 쪽이잖아요. 예. 자기 근육질을 지금 선보이는 이런 쪽인데 아마 저게 그 트럼프가 정말 앞으로 김정은하고 대화를 모드로 갈 거라면은 저런 그냥 사진 하나 떨렁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인을 안 줬잖아요. 지난번 5월 중순에 네. 베이징까지 오면서 그냥 돌아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김정은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게 트럼프가 베이징 온다는 거 얘기 듣고 아마 한 몇 주 동안은 공부하고 대비하고 전략 짰을 만날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을 최선이랑 해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텐데. 사인이 오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작년 경주 에이펙 10월 달에 했을 때 왔을 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정은이 그때는 거절하면서 뭐 내년 봄 베이징 올 때를 기약했을 수 있죠. 네. 근데 봄 지났고. 네, 저런 네.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저는 김정은은 트럼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사랑하나요? 네. 둘 다? 예. 제가 이번에 참 배가 부른 게 월스트리트 저널 때문에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6월 7일인가요? 자 신문에 김정은 정권 북한 경제가 세계적인 성공 사례다. 평행 건물들이 쫙 올라가고 또 휘황찬란하고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2023년에 3.1%, 네. 24년 3.7% 성장했다. 북중 교육이 크게 늘고 있다. 네. 북러 밀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예. 근데 제가 항상 북한 경제 안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셨잖아요. 예. 뭘 그렇게 쳐다봐요. 계속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하셨었는데. 댓글이 뭐, 예. 그냥 뭐, 자, 지금부터 예. 제가 이제 진실을.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2023년 3.1% 성장한다고 그랬을 때, 예. 그때 건설이 8%. 예.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줬죠. 김정은 지금 무지하게 젠든다고. 예. 예. 그러니까 허황된 수치. 건설이 주도했어요. 네, 네. 그 다음 24년에는 건설이 12% 성장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블랙 코미디인 게 2023년에 건설이 8% 성장할 때 네. 전기 가스 수도는 마이너스 4.7%예요. 뭔 얘기죠? 그냥 건물만 올라갔다는 건물만 얘기예요. 지었다. 그렇죠. 허황된. 지난해 네, 2024년 12% 성장할 때는 네. 전기 가스 수도는 0.9%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인프라는 없이 건물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건물은 졌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들어가. 건물은 졌는데 수돗물 안 나와. 예. 수돗물 안 나오면 80층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어떻게 그러니까. 예. 화장실은 어떻게 써요? 수혜식을. 네, 네. 외화 내빈인 거죠. 그 다음 북중 교역 증가했다. 2014년 15년 전성기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성기 때 북중 교역이 한 60억 불, 70억 불 사이 됐거든요. 네, 네. 그때 한 5%, 10% 네, 네. 사이가 무역 적자였어요. 네, 네. 2024년 기준 이 수출은 수입은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전성기 절반이에요. 네. 수출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재 때문에. 무역 적자가 무려 18억 달러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수입의 질이 나빠요. 예. 주로 소비재예요. 건축하니까. 네, 네. 기계류나 자본재는 못 들어가요.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건물 짓느라고 소비재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요? 네. 그 다음 러시아에서 돈 많이 들어갔다. 지난해 1월 1달러당 북한 돈 한 15,000원 했거든요. 지난주 65,000원이에요. 7만원까지 샀었어요. 잘 아시죠? 달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팔다가 다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화전민들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고난행군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산에서 돌아가세요. 지금 외화 내빈이라고요. 그 평양에 건물 올라가도 당연히 집 지니까 네. 불 번쩍번쩍한다. 평양만. 그다음 러시아에서 적어도 기름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화력발전소. 예. 그 착시 효과란 말이에요. 김정은 알아요 지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안 아주 안 돌아간다는 좋아요. 걸. 그러니까 트럼프를 왜 사랑하느냐? 트럼프를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 다 하시잖아요. 트럼프랑 싸우다 마두로 잡혀가 부부가. 트럼프랑 싸우다 하메이 폭사당해. 네. 지금 트럼프랑 싸우다 쿠바 말라주고. 네. 그러니까 미국과 대립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오매불랑 트럼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라도.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는 왜 사진을 올렸느냐? 네. 그럼 뭐예요? 왜? 자, 이란에서 지금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영광 아니라 상처뿐인이에요. 영광도 없어요. 아, 네. 이렇게 끝나면 아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 또 보신다고 했죠.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원하는 게 뭐냐? 네. 자기가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음. 전 세계가 나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한 문제가 3개가 있어요. 로우 전쟁, 24, 24시간에 끝내. 못 끝내. 이란 전쟁, 이란 항구적으로 해결해 못 끝내. 오. 그럼 또 전쟁하느냐? 네. 북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러브레터. 네. 요 3개를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 남는 거 이거잖아요. 러브레터.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연이 돼야 되는데 예. 쿠바 또 전쟁하는 거 미국 국민들이 원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도 없어요. 힘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남는 건 김정은이잖아요. 아, 이 러브레터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을에 오잖아요. 베이징에 네. 또. 네. 그러면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겠어요? 다시 저 사진 하나로 지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트럼프 형 만나야 돼. 어떻게든. 시급하다. 이번에는 하노이처럼 네. 속지 않을 거야. 확실해요. 트럼프는 만날 생각이 있고. 네. 김정은이 트럼프만 만나기만 해도 김정은은 남는 당사죠. 오. 전 세계가 쳐다보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이란 봤잖아요. 예. 돈 주네? 3천억 달러 주네? 제재 풀어주네? 예. 핵 문제 해결 안 돼도. 음. 그럼 만나면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어게인 싱가포르로 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노이 기분 좋은, 기분 네. 나쁜 하노이 말고 네, 기분 좋은 좋았던 싱가포르. 딱, 근데 또 저맘때긴 해요. 그쵸? 그때도 한 6월쯤 아니었나요? 그쵸? 만났을 때가? 그렇죠. 그리고 하노이보다는 싱가포르가 관광지로 또 더 좋지 않나요? 그런가요? 또 이렇게 또 베트남 분들이 또 멋있네요. 댓글 다실 수 있습니다. 하노이도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보면은 11년 동안 자기 이름을 걸고 사실은 토크쇼를 진행한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정말 큰 인기를 끌었고 그게 오늘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거일 수 있거든요. 네네. 정치인 트럼프를. 그런 그 11년 동안 라이브 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유승진 앵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주제로 그날 해야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게스트를 배워요. 배워요. 트럼프 한 수 배워야 되니까. 유튜브 방송 조한범 박사를 모시면은 네. 기본 이게 조회수 얼마 나온다. 네. 이거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란 전쟁도 이거 좀 꿀꿀하게 뭔가 승리했다고는 그러지만 지금 딱 적절한 그러니까 타이밍이다. 그러면 후반기 이제 6월 다 갔으니까 이제 후반기 이벤트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7월 4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니까 넘어가고 네. 시진핑이 이제 9월 24일 날 오거든요. 네. 정상회담 이제 답방하러 미국에 오고 이러면 11월 중간 선거 그다음에 12월에는 작년에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예. 노벨상 예. 뭐 줄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보면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푸틴도 이게 좀 해결하기가 좀 간단치 않고. 유연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최고의 게스트로 누굴 모실까 하면 역시 김정은 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예. 딱 손에 지을 수 지금 있는 이제 김정은 픽이 예.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가서 뭐 김정은을 정말 예. 마두로 패듯이 네. 아니면 저 하메네이 때려잡듯이 박살 내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네. 요즘 하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좀 김정은이 요즘 좀 많이 까불고 있잖아요. 여동생하고 같이. 아, 그래요? 형님 입장에서는 무지 기분 네. 나쁜 게 뭐냐면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네. 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시진핑을 가서 만나서 비핵화 얘기를 했고 북한 비핵화 얘기를 했고 먼저 가서 비공개를 그리고 네, 네. 우리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고 네, 네. 당사자인 시진핑이 가만히 있는데 그때 지금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그쵸.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의 진실은 우리가 제일 잘 네, 알고 있다. 그랬죠. 비핵화 얘기 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기분은 살짝 상해 있지만 예. 그래도 시청률, 흥행 이런 걸 생각하면 불러와야지 하고 지금 뭔가 작업에 이제 빌드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북한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조한모 박사님. 지금 저 사진을 일단 북한도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제 북한 내부에서 막 트럼프가 저거 띄웠다고 보고할 텐데 그럼 북한 내부에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비핵화할 생각은 없죠.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2018년, 19년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북한이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비핵화는 안 한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정이까지 나와서 막 정말로 그냥 입에 거칠 말 떠들고 뭐. 그 여정인 김여정 부부장 이거 보고 좀 오늘 좀 순화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는 또 제가 김여정 하셨어 영상 메시지. 가정교육 좀 이렇게 했는데 그 또 오늘 말 들어야 돼요 진짜. 이 정도면 이제 조한범 이영정 세트로 이제 바로 아니, 근데 옵니다. 아직 평양에서 뭐가 안 나왔어. 그때 이영수 센터장님이 딱 이제 담화를 보냈고 김여정이 답신이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어. 주먹이 오지 않을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북한은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희화에서 평가했지만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은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만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번에 김정은이 나온다면 비핵화 협상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핵 협상은 요원하다. 핵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처럼 당하진 않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우리로서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대남 공격 핵 능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대미 공격력은 없어요. ICBM은 가지고 있지만 성능은 확인이 안 됐어요. 정상각도 발사는 안 해봤거든요. ICBM 재진입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고각. 그렇죠. 여기서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 두 악동. 이게 또 기분 나쁘시려나? 이렇게 접점이 찾아집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막으면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해졌다라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여기서 지금 ICBM 기술에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별거 아닌 거 주고 어차피 미국 공격할 능력 가져봐야 별 의미도 없으니까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접점이 찾아지는 거죠. 좀 불편한 진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론. 이미 워싱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쩔 수 없다. 일단 안정화시키자라는 현실론이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동결, 중단. 여기서만이라도 내 동의하겠다. 왜?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론을 딱 바닥에 깐다 그러면은 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면 자, 북한은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는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해제해 준다. 이러면 이건 또 감정으로만 할 건 아니에요. 일단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비핵화 목표를 우리가 포기는 안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놓고 상황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 현실론, 미국 정부 입장 현실론, 김정은은 급하고 그럼 입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두 분이 해주신 말씀 딱 들으니까 저 싱가포르 사진이 사실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북핵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아니 근데 박사님 그 김정은이 딱 이번에 그 핵시설 공개했을 때 박사님은 전문가니까 이거 진짜 이거 좀 고도화됐다.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난번 마지막에 지금 원래 원심 분리기가 굉장히 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차이 없습니다. 원래 저 구조가 저래요. 그러니까 농축을 1단계에서 하고 갈수록 계속 농축이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 저 구조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만드네요.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영변에 있던 기본형,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가졌던 P2형을 가져다가 저렇게 개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NK1형, 제가 이름 지은 게 NK1, 노스코리아 원형이 영변에 있는데 그 영변 거보다 높이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어요. 저긴 그럼 영변이 아니에요? 저기는 영변 안에 새로 증축한 건물이거나 아니면 강선에
새로 증축한 건물이거나 그러나 지난번 마지막에 보여줬을 때 예. 원심 분리기가 장착 안 돼. 저 밑에 있죠? 맨 밑에 네네. 그 판 저게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하고 거기 베어링이 있는데 거기 빈자리들이 꽤 많았던 걸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운 건지 네. 아니면은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확실한 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방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 저 천장의 높이가 있거든요. 천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물보다 가장 낮아요. 그런데 저게 새로운 장소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의 다른 방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저 정도는 이 방에도 만들 수 있어요. 원심 분리기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저 궁금한 게 박사님 저 정도로 원심 분리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예. 저 같으면 약간 좀 피폭 위험 이런 거 고려해서 좀 옷을 챙겨 입을 것 같거든요. 아 저긴 그 관계 없어요. 저긴 괜찮아요. 우리나라 농축 예, 예. 시설은 피폭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아 플루토늄하고는 달라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혹시 저건 연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북한 때문에 네. 너무나 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두가 핵 전문가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강아지도 핵 전문가예요. 그래요? 저녁에 가보세요. 핵 할 거예요 아마. 아이고. 그러니까 핵은 사실은 조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핵 문제를 얘기를 들으니까 예, 예. 일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핵은 통제가 가능하고요. 숨기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보면은 이영정 세대는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네. 지금 바로 김정은하고 다 얼굴 두 가려놨어요. 사람 사이인데 모자이크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공개했잖아요. 네. 저게 이제 최일한 북한 군수공업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인데 지금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한 어떤 핵심 그 예. 기술을 총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구조가 이랬습니다. 조춘용이라고 이제 노동당 군수공업부를 총괄하는 부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괄을 하는 거고 홍승무라는 그 원로가 그 사람은 핵 전문가거든요. 원래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시설들 핵실을 방문할 때는 기본적으로 맡았었고 예, 예. 또 한 사람 군수공업부 부부장 중에 이제 김정식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미사일하고 ICBM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할 때만 주로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홍승무가 아마 퇴임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네, 나이가 많아서. 우리 같으면은 70대 초반까지는 뭐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네, 네. 우리 지금 주미 대사로 가 있는 강경화 대사가 55년생. 또 갑자기 강대상이 소환되셨어요. 서울에 오는 미셸 남의 생년월일 주한 미국 대사님도 55년생. 두 분 다 우리가 보면 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깜짝 놀라시겠다. 사실 70대에 이제 들어가신 제 얘기는 하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왕성하게 하지만 북한은 물론 북한도 뭐 80대까지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이따금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11년 정도 짧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70대 넘어가면은 벌써 이제 은퇴를 하거나 네. 그래서 뭐 연로보장 뭐 이렇게 퇴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최일한이를 한번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사실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래도 되는데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최일한이는 사실 뭐 대북 제재 리스트에도 이미 올라 예, 있고 예. 공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약간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약간이 그렇죠.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의 남자죠, 정말. 거의 그림자처럼. 예, 그림자가 57년생이에요. 오. 부인은 62년생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도 되게 많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얘기하길래 좀 나도 암시하려고. 그 보면 많이 젊어졌어요. 최소한 어느 사이에 최소 평균 10년은 젊어졌어요. 약간 세대 교체가. 예, 57년생이면은 이제 만 70을 앞두고 있죠. 그 이전에 뭐 김영남 최고 이 급에 비하면 많이 젊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오면서 사실은 상당히 북한의 엘리트층이 젊어졌다. 아니 근데 사실 세대 교체가 단순히 뭐 세대 교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닌 게 북핵이 저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식들이 핵과학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북핵이 이렇게까지 고도화됐는데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있는 수단
우로서는 미국의 사실 뭐 전략 수단들이 우리가 전략 자산들이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 3대장 중에 하나 그 B-52가 추락을 했더라고요. 네. 뭐 항공기니까 사실 예. 추락하는 경우는 아무리 완벽한 비행기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이게 이 스트래토포트리스 B-52가 줬대요. 예. 상징적인 그게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저게 사실 아음속이에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예, 예. 음속보다 보통은 전투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음속의 한 2.4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음속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음속이니까 느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B-52가 이번에도 뭐 이란 공격 때도 몇 번 떠가지고 난리가 났었지만 네, 네. 폭장량이 어마합니다. 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예. 일단 덩치가 커요. 예, 50톤 정도 탑재하고 예. 저게 떠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싣고 이제 가가지고 재래식 또 핵 전력을 투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기를 많이 실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저 정도 동체면은 몇십 톤 되는 동체면은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뜨려면 몸이 무겁고 폭탄 많이 못 실으니까 네, 네. 기름은 정말 조금만 담아요. 그 다음에 일단 무기를 가득 싣고 한계치를 가지고 뜹니다. 그 다음에 공중급유를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갈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좀 그 기술적인 문제, 네, 뭐 네. 정비 문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 뭐 위협을 미국 내에서 그쵸, 벌어진 본토 내에서 일이니까. 벌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조종사도 예. 있지만 미국은 사실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 중에 그 민간인 계약자들이 많이 타요. 아, 그래요. 그 뭐 시빌리언 컨트랙터라 그래가지고 음. 군이 우리 같으면 전투기 저건 군인들만 운용하는데 사실은 민간인 업자들도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끔찍하게 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해가지고 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 저 B-52가 50년대 개발이 됐거든요. 지금 한 70년 넘었네요. 예, 이 기체는 이제 생산은 60년대 된 거고. 예, 예. 물론 계속 기고를 보강을 하고 장비를 바꿔요. 그러나 어쨌든 노후화는 사실 뭐가 얘기가 나오든 근본적으로는 노후화가 원인이에요. 우리도 사실 많은 분들이 순직하셨지만 예. F4 팬텀, F5 노후 기종을 사용을 하면 추락해요. 하고. 그게 이제 저게 딜레마입니다. 저게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B-1B, 그건 그쵸. 초음속이에요. 네. 그 다음에 B-2 B-2. 스피릿, 그 다음에 B-50인데 B-1B에는 핵폭탄을 안 실어요. 협약에 의해서. B-52가 핵토발 수단 중에 핵심이에요. 항공기 그래요? 발사, 네네. 순항 미사일. 저게 제일 미국 확장 억제의 핵심적인 전력이거든요. 확장 억제. 그렇죠. 예. 근데 저 비행기는 밀덕들이 농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타던 비행기 아버지가 타고, 아버지가 타던 비행기 정도로? 아들이 타고. 예. 실제로 그래요. 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저게 지금 미국인 거예요. 아직도 저 비행기는 가장 경제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B-1B나 B-2보다 운영 유지비가 훨씬 싸요. 그리고 많이 재래식 폭탄에서부터 핵폭탄까지 다 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비행기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다 50년, 60년 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앞으로 20, 30년 더 쓸 계획이에요. 아, 저거를? 예,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늙어가는 거죠. 미국. 노쇠하는. 예. B-2 스피릿, B-1B도 지금 수십 년 넘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제 네. 레이더라고 해서 지금 그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공백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 1위의 천조국 이미 넘었죠. 넘은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걸 보면서 아 이제 올 게 오는구나 미국도 올 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란 전쟁 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예. 결국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네. 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조한무 박사님 모셨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한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 조 박사님 아주 예의주시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이제 어쨌든 김정은도 좀 속이 복잡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정세 속에 김정은에게 뭐 조언을 하신다면
네. 최고의 기회가 왔다. 트럼프와 협상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윤리, 가치 이것보다 네. 서로 더하고 빼고 남는 장사면은 누구랑도 손을 잡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가치 지향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거래 지향적 외교, 네. 거래 지향적 국제관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협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아니 누가 김정은한테 러브레터 보낸다 그래요. 이번 하반기. 트럼프 빼고. 예. 그 러브레터 줄 때 받아라. 줄 때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은 제가 보기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재 풀리고 세계경제 편입되고 3자 펀드. 이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네. 김정은이 말하는 위민 이천, 인민대중 제일주의, 입만 떠들지 말고 맨날 네네. 가식적으로 트럼프와 손을 잡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충분히 네.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기회 왔을 때 잡아, 정희 씨. 하반기. 됐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죠. 정말 제 네. 경험으로 하나만 더 진실되게 김정은에게 충고를 한다면 예. 무서운데요. 네. 예. 핵은 첫 번째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핵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예.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요. 아. 파키스탄 보세요. IMF 핵 가지고 IMF 구제금융 받잖아요. 네, 네. 비만 오면 홍수나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유학했던 소련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껴안고 있었어요. 오. 그러고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음. 핵을 개발하는데 그게 지금 자승자박이거든요. 예. 그게 정권을 지켜주지 않아요. 소련을 보란 말이에요. 음. 놓으면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미국도 우리도 네. 일본도 수교하고 북한의 미래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절호의 찬스예요. 어. 이거만 놔. 가지고 있어봐요. 더 예. 자승자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걸 깨달으면 되는데 예. 우리 이 또 이야기터를 꼭 봐야 돼요.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의 설명이셨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요. 핵 버튼 위로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은 핵실험 재개를 선언하고 다른 한쪽은 요격이 좀 불가능한 무기까지 내세우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심상치 않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맞불전,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영상부터 하나 보실까요? 자, 이게 1945년에요.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인류 최초의 핵실험, 그러니까 트리니티 실험 장면입니다. 수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섬광들이 번쩍번쩍하고요. 저렇게 버섯 모양의 화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대규모로 이제 버섯 구름이 하늘까지 솟구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1946년으로 보죠. 이게 미국령인 하와이와 괌에서 각각 한 2,0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의 비키니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수중 핵실험이 지금 진행되는 장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요. 지금 수중에서 폭발하죠. 폭탄이. 이게 이제 거대한 또 물기둥까지 저렇게 만들어내고요. 뿌연 안개가 전체를 이제 뒤덮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폭발력 있는 장면들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모두 실제 일어났던 그 핵실험 영상들입니다. 영상만 봐도 굉장히 압도적인데 정문석 작가님, 최근에 트럼프가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했어요. 네, CBS에서 이제 플로리다의 마라로고 별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우리도 핵무기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기자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반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도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정비했거든.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핵실험한 건 북한만 한 거고 다른 네. 나라는 투발수단만 테스트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다. 지하에서 조용히 실험했을 거다라는 자기만의 또 망상을 이제 주장을 했고 이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그 올바른 소리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걸 쓰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의 얘기가 맞다면 조만간 이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핵실험을 재개한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진 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연일 핵 도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По скоростям и по глубинам движения этого беспилотного аппарата в мире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н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ряд ли появится, и способов перехвата не существует. 아니 그러니까 김대영 의원이 이 푸틴이 말한 포세이돈이 어떤 무기길래 지금 트럼프가 긁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전략 핵무기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고 전략 폭격기가 있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 종류가 있는데 러시아가 느닷없이 이 핵 추진 수중 드론, 이 포세이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예. 보기만 해도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그냥 큰 핵 어뢰 같아요. 네. 실제로 추진 체계도 핵으로 작동을 하고 또 이 안에는 핵탄두가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길이가 한 20m에 달하고 무게가 100톤에 1000m 자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동부와 서부에 전략 핵잠수함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지들을 일종의 이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밑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런 기지들만 때려서 네. 미국의 전략 핵 전력을 와해시키겠다라는 약간 그래요. 그런 전력으로도 보이고 또한 저런 항공모함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항공모함에도. 네,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저 포세이돈을 쓰면 예. 보통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함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모 전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항모 전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도 거의 메가톤급의 위력을 자랑하는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서 사실 탐지도 어렵고 네. 그리고 깊이 잠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 포착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열수 소장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협감 이런 걸 느꼈을 법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미국도 또 맞불 작전으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위협을 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포세이돈도 이제 자랑도 하고 포세이돈을 실을 수 있는 하블롭스커. 그러니까 이게 그 움직이는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는 이제 무기죠. 그것도 이제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저기 뭐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아마 여기 지금 미니트맨 3를 발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발사한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한 8,000마일 정도 날아가니까 네. 13,000km 뭐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거리하고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한 4,200마일 정도 날아갈 수 있도록 해서 남태평양 마살제도에 이렇게 그래요. 떨어뜨린 거죠. 우리도 이런 정도의 능력 가지고 있다. 그걸 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맞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좀 과민 반응을 한다 싶을 정도로 맞대응에 나선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딱히 지금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비슷한 걸 물론 이제 만들면 되겠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든다라는 건 그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핵잠수함인 하바로스크에서 저 포세이돈을 탑재하고 발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핵잠수함 하바로스크가 있는 그 항구 근처에 항상
미국의 공격 원잠이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좀 까다로운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 핵무기가 등장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전략 핵잠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뭐 아마 미국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몰래 태평양으로 가서 미국 동부에 있는 전략 핵잠 기지를 포세이돈으로 때려버리면 저럴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은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일격에 그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도발하길래 미국이 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수중을 통해서 저 하바로스크 호가 미국 가까이 갈 거고 네. 만약에 사전에 탐지를 못한다. 그럼 그 상태에서 포세이돈을 발사해서 포세이돈이 다시 수중으로 해서 만약에 미국의 전략 핵잠 기지를 직접 공격을 해버리면 네. 미국은 이제 손도 못 써본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서 상당히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긴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지금 핵을 두고 충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들어온 소식이 러시아가 미국에게 좀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오네요. 예, 뭐 라브로프 이제 외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핵실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우리 보고 이제 뭐 핵실험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핵실험 안 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도부터 안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핵실험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네. 핵실험을 했으면은 그 인공지진 개척기를 통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 만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핵실험 한 적도 없다. 예. 만일에 미국이 이제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핵실험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핵을 둘러싸고 그런데 긴장하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뿐만이 또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 작가님. 네, 지금 이런 핵 증강과 관련해서 나라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예. 되게 재미난 게 NPT에서 규정한 5개 국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이제 핵무기를 가져간 미국, 그 다음에 뒤따라간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예. 그러니까 이 5나라는 정확히 유엔 상임이사국과 딱 겹치는 나라고요. NPT 조항에 의해서 이 5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도 금지돼 있고 네. 핵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핵 한마디로 강대국끼리 나눠 갖고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 관련 기술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국가도 똑같아서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국가들로 이제 돼 있고 현재 북한은 아마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냥 요 단계까지는 이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국제적인 인정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저기서 미국 5,200기, 러시아 5,580기. 그런데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 지금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코 밑에 있는 지금 중국도요. 여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다고 해요, 속도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원래 제일 늦게 이제 관련 핵실험에 성공해서 1964년에 성공해서 보유를 했고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보유 발수가 대략 한 100기, 200기, 300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투발 수단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 핵무기 자체, 지금 중펑 5C라고 나오잖아요. 예.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계속 여러 가지 버전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굉장히 긁혀놓고 있고요. 아직 뭐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은 아니겠지만 3대 핵 투발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발사 시스템,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에 의한 발사 시스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무기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 발사 핵미사일 SLBM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그 공중에서 공격하는 그 폭격기 버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중국도 미국이랑 러시아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가 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수준이다. 정확히 핵무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투발 수단이거든요. 상대방의 이제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뜨려야 되는 투발 수단도 중요한데 네. 예전에는 중국이 그런 핵무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둥펑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표, 이제 정확히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여러 목표물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심상치 않지만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자, 저기 빨간 북한이요. 바로 핵하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로 거론이 되죠. 우리와 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3년 전에요. 핵무력 강화 전략을 직접 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핵실험이 아니고 핵무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저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수시로 하는 얘기가 핵무기 꽝꽝 생산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핵무기는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핵무기만 이제 생산해서 숫자를 좀 더 늘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카이다죠. 국방연구원에서 올해 7월달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네.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이런 속도로 이제 핵무기를 정강해 나가면 2030년 정도 되면은 201개부터 243개 정도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 그래요? 2040년 되면은 344개부터 뭐 429개까지 이렇게 네. 이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좀 전에 이제 우리 도표 나와서 그래픽이 나왔잖아요. 예. 북한이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도표가 나왔는데 네. 이 정도 되면은 영국과 또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되면 볼까요? 저기요 이렇게. 네, 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40년 정도 되면은 400개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영국,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돼서 북한이. 결국은 아까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2040년 되면은 결국은 러시아, 두 번째가 미국, 네.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북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400개를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네. 이게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는 대수만 봤을 때는 북한이 속도가 심상치 않다. 그렇죠. 그런 설명이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 201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언론 앞에서 이제 우리 핵실험장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적이 있죠. 한번 영상 볼까요?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그때 기자들만 부르고 또 전문가는 안 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폭파쇼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저렇게 폭파시켜놓고 지금 다시 7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예. 사실 저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만 갔었고 전문가는 다 빠졌고. 근데 지금 터지는 걸 보시면 네. 입구만 메모리 된 거예요. 저게 다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쇼한 거 아니냐. 네. 어차피 저 입구 다시 파내고 들어가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6차례 하면서 웬만한 이런 큰 과제들은 다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폭탄까지 다 실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7차를 지금 하냐 마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에 배치된 핵무기들을 일종의 유사시에 사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걸로 핵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는 지금 남겨두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국방정보본부도 지난 5일에 만약에 김정은이 결심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이 갱도를 이용해서 3번. 예. 그래서 지금 화면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3번째 갱도를 이용해서 7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북한을 좀 대화의 창으로 끌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경주 APEC 앞두고 했죠. 네. 이제 뭐 이것 관련돼서 북한이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고. 3번 갱도로 뭐 사실 다 복구로 다 시킨 거군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저 갱도 자체는 복구하는 거는 크게 큰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위원 생각은 저희 육안으로 보기에 저게 입구만 지금 폭파시킨 거다라는 네. 건데
자, 이렇게 뭐 핵실험장도 쓸만한 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갖고 있냐, 없냐를 두고도요, 국제사회에서 이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최근 연이어서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랑 좀 만나고 싶으니까 계속 핵무기 갖고 있다, 뭐 일종의 핵보유국인 것처럼 언급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지금 핵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국제사회가 이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인정해 주는 여부는 NPT라고 하는 비확산 체제 속에 예.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인정을 해 주느냐의 차이인데, 거기에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는 국가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나라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뉴클리어 웨이펀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또는 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제 인정 정도 되는 네. 그런 이제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은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뭐 주는 또는 이제 하나의 그 미끼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김열수 소장님께서 이제 북한이 한 뭐 2030년, 40년쯤 되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는 수준으로 능가하는 수준으로 핵무기가 이제 많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핵무기 이 대수가 중요합니까? 핵무기가 그 이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이제 개별 국가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사실상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 대충 보면 뭐 5,000개 정도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는 양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경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네. 내가 이 정도는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김정은의 목표는 400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핵무기를 한 발 가지는 거하고 이게 재래식 무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예.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15KT 정도 되면은 이게 뭐 TNT 15,000톤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무5가 8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톤을 얼마나 몇 개를 이제 쏟아부어야 15,000톤 정도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이제 방사능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의 싸움은 일단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전쟁은 끝난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핵무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억제력이 북한에 대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대수라는 거는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북한이 도대체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길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직접 언급을 한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죠. 물론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의 핵 전력이다라는 건데, 자, 지금 저희 뒤에 대형 LED가 떴어요. 뭐 화산 31, 해일, 화성 20형, 북성 5형. 일단 이게 어떤 무기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화산 31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북한은 이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에도 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기 일종의 이제 핵탄두라고 할 수 있는데 빨간 부분. 예, 그래서 빨갛게 돼 있고 저게 저 안에 이제 원자폭탄이 아마 들어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렇게 규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다연장 로켓포에서 쓸 수 있고 뭐 KN-23이나 이런 데도 탑재가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헤일이라는 또 이 핵 어뢰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포세이돈이랑 살짝 비슷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일종의 핵탄두를 장착한 핵 어뢰입니다. 물론 이제 추진 체계는 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서 열병식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 밖에 이제 화성 20형 이번 열병식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예측키로는 사거리가 한 15,000km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큰 걸로 보여져요. 크기만 봐도. 크기만 봤을 때는. 근데 아직 북한이 이제 보여주지 못한 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사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북한이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숙제는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예. 거의 한 4종류 정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수는 자세하게 몇 발을 만들었는지는 네.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긴 한데 이거 외에도 그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이런 모델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선보이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북극성 5형이라는 건데 이전의 북극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지름이 커진 그게 보이는데 그렇군요. 저게 예. 다탄두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사거리 연장을 위한 건지 이건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좀 미국이 김대영 의원님 예. 제일 좀 싫어할 뭐 다 싫어하겠죠 물론. 예. 근데 미국이 유독 제일 싫어할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성 20형이겠죠. 미 본토를 직접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고 이제 과거 냉전 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소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미국에 떨어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북한에 쏘면 그거보다 좀 가깝다 보니까 한 뭐 20 몇 분이면 되겠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응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SL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OTT 이런 데서 그런 비슷한 이제 드라마도 선보였는데 네. 뭐 그게 북한이라고 특정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불의의 어느 국가가 SLBM을 쏴서 미국을 공격한다. 이런 시나리오들도 최근에 나와서 좀 화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로만 보면은 ICBM이 미국이 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 성능만 봐서는 SLBM을 미국이 더 예의주시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제 그러면 예. 킬체인, KAMD, KMPR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김대영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얘기하는 삼축 체계는 달라요. 네. 하나는 하늘에서 핵무기 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쏘는 거, 세 번째는 바다에서 쏘는 건데요. 땅에서 쏘는 거는 우리가 흔히 ICBM이라고 부르고요. 하늘에서 쏘는 거는 우리 전략 폭격기가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쏘는 거는 시간이 있어요. 대응할 시간이. 좀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쏘면은 한 27, 8분, 25분 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MD 체제를 가동을 해서 이걸 이제 뭐 파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는 북한은 아예 없지만 다른 나라의 폭격기 오는 것도 이미 다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SLBM이에요. 이거는 이제 잠수함에 실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잠수함에다가 SLBM을 싣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해안 부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쏴버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북극성이 바로 SLBM이거든요. 그래서 SLBM 1형, 3형, 4형, 5형 이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형하고 3형은 일단 시험 발사해가지고 다 성공을 했고 3형 같은 경우에도 한 2,000km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4형하고 5형은 이게 이제 공개는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시험 발사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향상된 것이 좀 보여지긴 했는데 네. 어찌됐든 4형, 5형은 같은 경우에는 2,000km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이걸 쏘면은 이제 미국이 대응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잠수함을 북한이 올해 3월 달에 김정은이 있는 데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SSB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여기다 탄도미사일을 싣는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은 핵무기가 장착돼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공개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이 새로운 그게 이제 최하 한 5,000톤급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7,000톤급까지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싣고 SLBM을 캘리포니아 부근에서 쏜다면
미국이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SLBM을 더 걱정할 수 네.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도 개발이 어느 정도 고도화됐고 네, 이제 그렇죠. 그걸 싣고 있는 이제 잠수함까지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는 건데 이렇게 미국이 근데 북한의 핵무기를 굉장히 좀 싫어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가상 시나리오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의 영토 내 지상에서 발사되는 아마 그 화성 시리즈의 핵탄두가 목표로 이제 워싱턴이나 이제 뉴욕 같은 곳을 타격하는 걸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이 뭐 동해를 벗어나서 미국 연안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핵 추진 잠수함이 없었으면 동해 부근에서 쏴서 괌이나 아니면 일본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태평양을 진짜 횡단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 연안 근처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 같은 데를 공격해 버린다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미국도 그러면 북한에 대한 보복에 나서게 될 텐데 그럼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소설에서는 이걸로 지구의 인구가 절반 이상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서린 비글리 감독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보면은 요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또 이제 물론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세계의 핵 경쟁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